올해 최고의 불교 서적을 선정하는 불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이 열려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수행 안내서로 화제를 모은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원 대중모문관 체험관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본사 소임자 스님 2명과 함께 입방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종단의 핵심 사업인 승려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와 후원활동 우수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팥죽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팥죽을 대접하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정부 청사가 새로 들어선 세종 지역의 영평사 4부대중이 수십 년째 전통 기법으로 만든 친환경 장류를 만들어 팔고 그 수익금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 최고의 불교 서적을 선정하는 불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이 열려 부처님 가르침을 문서로 전한 이들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수행 안내서로 화제를 모은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불교 출판인들의 축제 한마당을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문자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전해온 불교 출판인들이 연말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 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한 불교 출판 종사자들의 축제 한마당 제16회 불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출판 시장의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서 포교와 대중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노력한 이들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불교학자인 강명희 교수가 펴낸 명상 수행 안내서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이 수상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트렌드로 명상을 소비하는 데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수행으로 나아가도록 권하는 점이 이 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강명희 교수는 현대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쉽게 다가가고 몸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통해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안내서 역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불교 수행법이 더 활성화되고 현대인의 심리 문제를, 건강 문제를 불교 수행법에서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끌어 가느냐가 불교계의 과제고,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바램과 우수상은 한글 창제와 불교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 정진환 동국대 연구교수의 월인속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와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의 송광사 사찰숲이 선정됐습니다. 대상과 우수상은 출판사와 저자의 공동수상으로 대상 1,000만 원, 우수상 각 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신설 부문인 수양번역상은 원효 스님의 열반 종요가, 붓다북 학술상은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의 백곡천흥 조선불교 철폐에 맞서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종이책의 위기 속에서도 대중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불교 출판인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불교 출판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불교 출판인의 남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변의 시기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불교가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불교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 출판인들의 축제 현장에서는 기타와 하모니카 공연도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도 제공됐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출판 시장의 불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부처님이 깊이 있는 가르침과 삶의 지혜가 담긴 불서 한 권 한 권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소중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방생도량이자 국민 관광명소로 꼽히는 부산 해동용궁사가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이와 함께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가 광주에 건립할 예정인 광주포교당 건립기금 1억 원도 보시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렵게 큰 도량을 일구는데 큰 보시를 해준 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성금 전달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도 함께해 해동용궁사의 보시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산하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존 등에 앞장서온 공로로 조계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박기현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장, 김상기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 이사 등의 예방을 받고 사무소의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조계종은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공원 내 전통 사찰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전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표창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북한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무소 측이 북한산의 모든 사찰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과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대중무문관 체험관에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본사 소임자 스님 2명과 함께 입방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월선언 법당에서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사시불공이 엄수되고 동안거 정진 중인 9명의 스님들을 위한 음성 공양도 펼쳐졌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본사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우림 스님, 응묵 스님이 신도들의 응원 속에 입방 준비를 마쳤습니다. 3명의 스님들은 1박 2일 무문관 정진의 유의사항을 경청하고 좌복에 앉아 본격적인 정진에 앞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상월선언 대중무문관의 자물쇠가 채워지면서 동안거 정진 중인 9명 스님들의 고행, 만행의 정신을 잇기 위한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9번 선지식의 고행 만행의 정신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고자 오늘 무문관 체험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스님들의 정신이 온 지상에 널리 퍼져서 많은 중생들이 서로 화합하고 성우 스님의 입방에 앞서 상월선언에서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조계종 불교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스님의 집전으로 사시불공이 엄수됐습니다. 기도정진에는 금산사 108성지 순례단과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파주 보강사, 양주 석굴암, 오대산 상원사, 도봉산 원통사 등에서 온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겨울 천막법당에서 동안거 결제 중인 자승스님 등 모두 9명의 스님들을 위한 파주 보강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정진에 참여한 사부대중들은 내년 정월보름 동안거 회양 때까지 스님들의 원만정진을 발언하고 이후 이곳에 여법한 법당이 들어서기를 기원했습니다. 내년 정월보름까지 회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차후에 부처님 도량이 건립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불도량이 여기가 이제 정진하시고 난 그 힘으로 현재 상월선언 둘레 펜스는 BBS 불교방송 등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응원하는 플래카드와 함께 저마다의 바람이 담긴 서원 등으로 장엄됐습니다. 기도 정진과 음성 공양 그리고 수행 동참이 상월선언 정진 결사를 한국불교 중흥불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종단의 핵심 사업인 승려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와 후원활동 우수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승려복지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승려복지 활성화에 앞장서온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와 승려복지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승려복지기금 확충에 도움을 준 대전 광제사주지 법무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배 승려복지회 자원봉사팀장과 전미순 화계사 종무실장에게도 승보공양 후원 홍보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각각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근무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도에서 캠페인도 몇 년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아프신 스님들 뵙고 치료하는 것도 받고, 이제 좀 더 공양 스님 공양에 대해 승보 공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도들이 좀 신경을 써야지 않나 싶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관을 확대 개편한 세계문화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섬유의 하나인 아마포로 감싸여 있는 이집트 미라. 미라가 누워있던 관에는 망자가 사후 세계에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독특한 사후 세계관은 이처럼 미라와 같은 화려한 유물들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고대 중앙아시아의 불교 조각 또한 불교 미술의 백미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천 년이 흐른 뒤에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관에서 세계문화관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박물관이 지향하는 바.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 세계문화관은 기존에 있던 국가 문화 영역에서 이집트시를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15년 전에 우리가 용산을 개관할 때의 그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집트 전시 등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새롭게 꾸민 세계문화관 개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세계문화관에는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상설 전시실로 2년간 무료 관람이 가능한 이집트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실, 인도 동남아실, 중국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세계문화관에는 유물 443건, 531점이 전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적인 이집트 문화재 소장기관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가져온 유물 94점입니다. 전시와 함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과 강연도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집트실 신설로 앞으로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전시실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먼저 준비해서 사실은 영상만 보더라도 세계문화에 대해 세계문화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상설전에 있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패널과 설명 카드 그리고 지도 같은 것들도 최대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집트실 다음으로 세계 주요 문명 가운데 아직 제대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관람 동선과 낡은 전시 시설을 개선하면서 가치 있는 유물들을 오랜 기간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집트 문화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고 또 요 전시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상도 보면 그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교육적으로 또는 다른 문화를 접근하는데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세계문화관 개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실물로 접하고 다채로운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가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차기 총장 선출에 나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어제 후보 대상자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경주 캠퍼스 총장 후보자로 출사표를 낸 교수는 우선 구본철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세곤 유아교육과 교수, 김영규 의과대 교수, 김의창 정보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이어 행정경찰공공학부의 김흥회, 박병식 교수, 류완화 미술학과 교수, 한의학과의 박용기, 신흥묵 교수,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 등 모두 10명입니다. 이번 공개 토론에서 후보들은 각 20분의 발언과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전체 토론회는 동국대 홈페이지에 생중계됐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후보자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동국대에서 총추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3명에서 5명으로 압축하며 이사회가 내년 1월 차기 총장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팥죽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팥죽을 대접하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팥죽이 그릇에 푸짐하게 담깁니다. 하얀 새알까지 더해진 팥죽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식기를 나르고 배식 봉사에 나선 이들의 손길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팥죽을 먹기 위해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경기도 의왕 청계사가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따뜻한 팥죽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청계사 스님과 신도회, 자비봉사 단원들은 팥죽 500인분을 준비해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그저 뿌듯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팥죽을 대접해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팥죽 한 그릇은 작은 정성이지만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이,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청계사 사부대중은 사찰에서 직접 팥을 삶고 팥죽에 들어갈 새알을 빚어 어르신들에게 팥죽을 대접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의 봉사라는 차원도 남한테 보이기 위한 봉사보다는 정말 저희들의 손이 필요할 때 저희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런 봉사 차원의 노력을 하고자 저희 청계사 봉사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김상돈 의왕시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도 직접 배식에 참여하는 등 일손을 도왔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도 사실 많이 계신데 이런 베풀어주는 나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용기와 힘을 얻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매년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어르신들은 붉은 팥의 기운으로 새해를 건강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맛있어요. 매년 이렇게 준 게로 아주 고맙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잘 먹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저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계사는 청계복지관 외에도 인근 복지시설과 요양원, 보육원 등에도 직접 끓인 팥죽을 보시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동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팥죽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사는 올해로 14년째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과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한 따뜻한 동지 팥죽 한 그릇이 겨울 추위를 녹이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경기도 안산 불교계도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와 안산보문선언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안산시 곳곳에서 2019년 행복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갖고 시민들에게 정성이 담긴 팥죽을 나눠줬습니다. 팥죽 나눔 행사는 안산 성포공원과 상록수역, 고려대 병원 등에서 진행돼 7,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지 팥죽을 함께 나누고 새해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 회장이자 보문선언 주지 정지인 스님은 내년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팥죽을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성이 담긴 팥죽 한 그릇이 안산 시민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불교계 복지시설들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나눔 봉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남해 지역 최대 복지시설 운영기관인 남해 화방사 화방복지원도 한 해를 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 요양시설인 하방동산, 직접 찾아가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방재가 노인지원센터와 하방남해 노인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남해 지역 자활센터 등 4곳의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300여 명 모두 하방사 하방복지원의 가족들입니다. 18일 열린 송년법회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자비실천과 중생구조의 설립 이념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각 시설마다 다 시설 정비라든지 기능도 보강도 하고 또 어르신이나 또 우리 복지 대상자들도 더 케어하는 것들 더 많이 늘렸고 그렇게 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하고 정말 이 하방복지원이 초석이 다지지는 그런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 대해 공로상도 전달됐습니다. 수상을 하셨던 13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혼란의 수고를 하시고 남해군내 곳곳의 어려움과 힘든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지고 봉사를 해준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0월 설립 이후 만 20살이 된 하방복지원의 가족들은 새 희망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들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에 임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여분의 삶도 행복해지고 함께하는 어르신들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복지 사업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고 있는 하방복지원 가족들의 새해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정부 청사가 새로 들어선 세종 지역 장군봉 영평사가 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영평사 4부대중이 수십 년째 전통 기법으로 만든 친환경 장류를 만들어 팔고 그 수익금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통 매주를 빚고 있는 영평사 4부대중을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세종 영평사. 평생신도 이은열 보살은 오늘도 시린 물속 콩을 씻고 삶은 뒤 정성으로 매주를 빚습니다. 다른 도반들의 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마음은 이제 즐겁게 다 이게 또 부처님 불러기로 이렇게 건강을 주셔갖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이 곁들여져 사찰 전통 방식으로 빚어진 매주는 경내 한켠 장독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웅전 옆 장독대에서 이렇게 3년을 보낸 각종 영평사 장류는 최고의 풍미를 머금게 됩니다. 기도 저기도 계시고 이게 산속에다 이렇게 그냥 공기 좋은 이렇게 장독을 이렇게 마련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장맛이 좋아요. 우리 농산물의 전통 손맛이 곁들여지고 극한 산사의 물과 공기를 만난 영평사 장류, 산사의 참맛. 고유의 전통 방식 제조다 보니 공급은 한정이고 건강의 최고라는 입소문까지 나면서 영평사 4부대중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 문화도 살려내고 어려운 절집 살림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묵묵하게 걸어온 30여 년. 백장청규를 표방해서 한번 이 시대에 그 사찰 경제 자립 또 여기서 수익이 창출된다면은 사회에 쓸 곳이 많죠. 그런데 좀 써주고 이렇게 할 요량으로 그 수익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산사의 참맛 수익금은 세종과 대전 충남 지역 군부대나 불이웃돕기 등에 쓰이고 다시 신도수 증가, 사찰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평사 장류가 사찰 활성화로 선순화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신도와 시주 감소 등 불교 현장의 어려움, 그러나 스님과 신도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불교와 포교 현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영평사 4부대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도 수가 줄어든다, 시주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우리 스님들의 삶이 부처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인구 줄어들고 다종교 시대 되고 이래서라기보다는 우리 승가가 그야말로 부처님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확신한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올해 최고의 불교 서적들에게 수여하는 불교 출판문화상 시상식에 열려 세상을 밝히는 불교 책들을 펴낸 이들에게 상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혁명 시대 불교 출판도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경계와 영역을 허무는 과감한 시도만이 전통 미디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